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진짜 네이버에서 옷을 파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캡틴 나나입니다. 제가 천안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강의에 오기 수강생 분이시거든요. 완전 초보로 오셔서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 채널에 꼭 출연을 하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오늘 예쁜 꽃과 함께 촬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및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 주말반 오기를 수료한 강산 백구라고 합니다. 끝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당시 회사를 다니고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말반을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 온라인 사업, 그러니까 특히 구매 대행을 하게 됐는지. 먼저 저는 일단 주택청약에 당첨돼서 이제 새롭게 이제 다른 본업 말고 이제 부업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구매 대행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걸 하면 처음부터 배울 수 있을까를 하다가 이제 천안 지점에서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당첨됐어요. 네.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거네요. 네, 많이 필요했죠. 부수입이 필요해가지고 온라인 사업을 알아보다. 근데 왜 구매 대행이었어요? 생각을 했을 때 다른 걸 많이 해보기도 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제 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돈이 많이 되진 않더라고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회사 끝나고 대리운전도 해봤고, 아 진짜? 네, 볼링장도 알바 해봤고 배달 알바도 조금씩 해봤는데 이제 이 돈을 합쳐봤을 때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금액만큼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시간 대비 많은 돈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부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 시간 대비 최고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 같더라고요. 근데 가성비가 이제, 좋을 것 같았다. 네, 가성비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아예 아무것도,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으셨죠? 네, 전무했습니다. 와, 그렇게 해가지고 천안까지 오셨어요. 어쨌든 처음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뭐 어떤 배움을 배웠는지. 저는 잘 사지도 않아요. 잘 온라인으로 뭘 사지도 않고 옷도 많이 안 사봤고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진짜 네이버에서 옷을 파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정도로 온라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네. 온라인에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런 제가 이제 구매 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너무 신세계였고 천안 지점에서 제가 3월에 교육 들으면서 이제 정말 기본적인 걸 다 배운 것 같아요. 어디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네. 세팅하는 방법, 네네, 그 다음에 키워드, 그리고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에서 물건을 업로드하고 수집해야 되는지까지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 베이스를 모두 천안 지점에서 배운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를 배웠고,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수업을 하지만 그 4주 기간 동안 모든 걸 배우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배운 것만으로도 아주 잘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3월 달이면 지금 7개월이나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3월에 교육을 듣고 나서 4월부터는 진짜 홀로서기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 번씩 돌려보고 하나 둘씩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거를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생소한 단어를 익히고 이제 새로운 걸 모험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그쵸, 그 혼자 해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에 공부했었던 걸 다시 공부하고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그 막혔었던 부분을 하나하나씩 해결했거든요. 키워드가 너무 안 잡혀서 이제 안 팔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제 다른 검색을 통해서 이제 키워드를 잡아내는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기초 베이스를 우선 닫고, 그치만 거기서 뭔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막히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거를 유튜브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익히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교육 하나 또 들으셨잖아요. 네네. 사연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신청했어요, 회사에. 어디가 안 좋았어요? 목디스크라는 질병이 발생돼서 이제 회사에 병가를 냈고 병원에 입원하려고 입원 신청서 다 작성하고
이제 입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파라타 합격 소식이 접해져서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을 생각할까 아니면 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서파라타를 선택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정은 결국엔 서파라타였거든요. 너무 배우고 싶었고 지방에 살다 보니까 교육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서 이때 아니면 또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서파라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몸은 챙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주말마다 이제 병원을 다녔고 계속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비상구 가서 이제 몰래 막 스트레칭 막 20분씩 하고 다시 교육 들으러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제 교육 들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도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할 것 같아요. 혹시 풀어줄 수 있어요? 3월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매출이? 네. 그쵸. 첫 달에 그 100만 원이면 뭐. 네, 그렇게 됐고 4월 달에 600만 원 나왔고 다음 달에 바로 6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되게 잘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400에서 600만 원이 4월부터 8월까지는 이렇게 유지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성장하고 싶어서 서파라타에 가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이 10월이니까 네. 9월 달 매출이 2,200만 원. 와, 엄청난 성장을 하셨네요. 그러면 혹시 다 풀 수는 없겠지만 그 조금 여기 보시는 분들을 위해 네. 메인으로 좀 매출 낸 상품군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해외 구매 대행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는 대표님들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아실 텐데 공구, 뭐 농기계 제품이나 이런 게 자동차 관련된 게 정말 잘 나가거든요. 생각보다. 그쵸. 네. 저는 이제 단가를 이제 3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주력 상품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겁고 크고 비싼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을 한 달에 한두 개씩 정도는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두 개씩? 네. 그 무겁고 크고 비싼 거는 아무래도 CS를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까 여기에만 올인을 하기에는 좀 힘들고. 네, 맞습니다. 그럼 섞어서 잘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이제 카테고리가 공구, 농기계, 뭐 자동차 용품 같은 거라고 했는데 왜 그런 제품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랜드 제품이 있고 마이너 제품이 있고 아니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있는데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동공구라고 했을 때 정말 단가가 너무 높거든요. 30만 원, 50만 원 뭐 되게 높은데 이제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의 절반 가격이나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돼서 좀 그쪽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비싸게 파는 건데 우리가 구매 대행으로 팔면 훨씬 싸게 팔 수 있는 것들.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카테고리라서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찾아내는 동안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중에 좀 공유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막막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건 다 네이버에서 파는 줄 알았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뭐를 제일 먼저 했냐면 테스트를 먼저 많이 했어요. 어떤 테스트요? 오기 전에 공구가 잘 팔린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가 올리면 안 팔리는 거예요. 맞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잘 파는데 왜 난 안 팔릴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진율이 잘못됐을까 처음에 생각해서 마진율을 높게 한번 팔아보고 낮게 팔아보고 그 다음에 가격대별로 수집을 해봐서 어느 가격대가 잘 팔리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근데도 안 나간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목 키워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이제 너무 저는 처음에 대형 키워드만 썼었는데 이제 중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를 섞어가면서 팔면서 하나 둘씩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면 중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를 썼는데 이거를 제목에다 쓰신 거예요? 네. 몇 개씩 쓰셨어요? 저는 소형 키워드는 2개 정도 쓴 것 같고 중형 키워드 하나, 대형 키워드 하나 이렇게 해서 제목의 키워드는 한 4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태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쿠팡 같은 경우는 태그가 제목의 역할까지 할 수 있기 하죠. 때문에 태그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태그를 잡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시중에 있는 네. 사이트가 많은데 어느 사이트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연관 검색어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연관 검색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태그에도 좀 신경을 써주는 편인데 만약에 앞에 있는 게 꽃이라고 하면은 꽃을 연관 키워드에 검색해서 다 20개의 태그를 지어주지 않고 꽃이라는 키워드를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해서 괜찮은 검색량의 키워드를 3가지 추출해서 그 3개로 키워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3가지를 추출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꽃 하나로 연관 검색어를 검색하면 20개나 40개의 연관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꽃이라는 키워드로 3개 정도의 이제 키워드를 잡고 그걸 이제 연관 그 파도 키워드로 타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3개 정도를 뽑아서 파도 타기를 해서 걔네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을 태그로 네, 좀 더 거기서 시간을 쓰셨네요. 그러면 태그에 쓰기 네. 위해서.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꽃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관 검색어를 하면 정말 이상한 게 딸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쵸, 연관 검색어에. 근데 이제 3개의 괜찮은 키워드로 그 안에서 예쁜 걸로만 좋은 그쵸, 키워드로만 만들어주면은 이 예쁜 꽃으로 검색했던 사람이 이제 다른 꽃을 보고도 이미지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쵸. 맞아. 근데 어느 정도 집중하고 약간 시간을 조금 쏟아서 하면은 그만큼 더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네, 저도 대량을 막 할 때는 연관 검색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썼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도가 제일 높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태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량으로 판매를 하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보다 쿠팡이 비율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린 쿠팡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7개월 동안 하시면서 별일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좀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고 힘들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힘들었던 썰과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힘들었던 거는 가장 힘든 건 CS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CS고 두 번째는 매출. 이제 매출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거든요. 하기가 싫어요. 맞아. 이제 앉아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이제 상품을 소싱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한테 힘들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더라고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더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더 재밌어지고 그럼 이제 더 제목이나 연관 키워드에 더 딥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 안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CS인데 그때는 제가 아톡이나 이런 세컨폰 없이 두 번째 핸드폰 없이 그냥 제 원래 핸드폰 개인 핸드폰으로 이제 CS를 처리를 했거든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말랬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고 이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가 아우.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도 막 전화 오시는 거예요. 지겨워. 핸드폰 쳐다도 보기 싫어지죠. 네네. 이제 문자 뭐 100개씩 와 있고. 지겨워. 네. 그래서 뭐 새벽에 자고 있다 전화 받았는데 욕하시면서 물건 가지고 가라고. 마음에 안 드니까 가져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거 그냥 제가 반품 받아줬어요. 네, 진짜. 반품 처음에 초창기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이라면 좀 권유하거나 이렇게 좀 돌려서 그냥 쓰시게끔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반품 받아주거나 아니면 그냥 쓰세요. 쓰세요. 그치. 네, 제가 반품 받아서 다시 팔아도 되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쓰세요라고 한 적도 있고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CS로 고객님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건 매출. 결국에 두 개가 이어지네요. 네,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매출이 안 나오는 게 힘들잖아요. 네. 사실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매출이 안 나오는 게 힘들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생기는 게 아닐 텐데 그 인고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하면서 하나 두 개씩 먹혀갔거든요. 제가 테스트 해봤던 게 그래서 그 테스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제 팔리면 이제 그거를 대량으로 저희는 판매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제 다시 상품을 업로드하고 판매되면은 판매된 걸 더 잘 팔기 위해서 제목과 태그를 더 신경 써줘서 이렇게 잡아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멘탈이 그래도 강한 편이시죠. 네. 편이신 강산 백구님도 CS 하면서 힘들고 매출 때문에 힘들었던 과정을 잘 지냈다고 하니 사실 쉽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길 잘했다고 느낄 때는 언제였어요? 정산금 통장 들어올 때. 본인의 기술적 본인의 네, 맞습니다. 정산금이 CS로 너무 힘들는데 조금 기다리면 이제 정산금 들어오잖아요. 그게 제 통장에 꽂히는 순간 아, 난 성공했다. 아, 잘 버텼다. 이번 달 잘 버텼구나. 아까 전에 저희 이제 촬영하기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 예. 더 덕후를 처음 들으시는 대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1주차 때 후킹이 있죠. 후킹이 아니라 사실이야 그거. 네, 사실인데 딱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제 와, 나 이제 부자다. 부자 되겠구나. 직원 구하고 사무실 구하고 빨리 회사 퇴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죠. 부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잘했다고 지금 느껴지시죠? 아, 정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사 관두실 거예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지금 돈을 부업으로 벌고 있는데 이제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회사도 그냥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 이제 부업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더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제 시간은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업으로 하시면은 매출이 안 나오면은 조급해지거든요. 맞아 그쵸. 네, 저는 그 3월부터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본업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만약에 제가 전업으로 했었다라면은 한 2달, 3달 안에 매출이 안 나와서 그만두고 다시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업이 있으면은 생활비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안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 구매 대행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좀 더 테스트할 때 좀 더 투자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이 안정화되실 때까지는 본업과 병행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부업이 무조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전업을 한다 그래서 9시간 내내 저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부업이 조금 더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꾸준히 갈 수 있는 환경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저도 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조급하지가 않았거든요. 잘 안 돼도. 근데 전업으로 이거를 업으로 해야지라고 시작을 하시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삼백구님 말처럼 뭔가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지면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7개월 정도 해보셨는데 아예 생초짜였다가 이렇게 7개월 정도 해본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담백구님이 생각하는 온라인 사업이란?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블루오션, 언제나 블루오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도 제가 매출을 내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진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 사업주, 대표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사업하는 스킬이나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지금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먹이가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이 뛰어드시는 만큼 많이 포기하세요. 그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이거 계속 하는 사람 그리고 남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벌써 질문이 거의 다 끝났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있어요? 저는 건물 하나 사는 게 제 꿈인데 건물주. 네, 건물주. 그래도 구체적인 수치화를 좀 더 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네, 40억짜리 꼬마 빌딩. 4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살 때까지 네. 부업을 계속 할 거예요? 부업의 금액이 제 연봉만큼 나와주고 그 매출이 한 3달 정도 유지되면 바로 그만두고 이제 더 열심히 부업을 할 것 같습니다. 부업 금액이라는 게 매출 기준이에요? 순수익 기준? 매출 기준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연봉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출 기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한 3달 유지까지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년 요맘때쯤이면 회사 안 다니겠는데요? 내년에 한 번 더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른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출연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꿀팁도 많이 주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아직도 시작을 좀 망설이거나 이제 막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네. 분들한테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먼저 나간 입장에서 한마디 좀 해줄 게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일단 구매 대행을 생각하시거나 온라인 쇼핑몰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 교육이나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나나님한테도 교육을 들을 때 무조건 해보세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은 안 하고, 근데 된다 그럼 이제 더 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도 해보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쪽 세계에 발을 들여서 경험하고 부닥치거나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라도 빨리 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실행력이 성장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엄청 힘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이제 시작하실 거죠?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영상 올리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 강산백구님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